포커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 협상에서 덜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다. 슈튜어트 다이아몬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려고 마음먹은 당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기획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같은 삽질을 반복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매우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 그 자세로 오랜 시간 사귄 연인에게 차인 적이 있었다. 당시 매우 새침하고 도도했던 나는 누군가에게 차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지쳐 쓰러지다가 웃어버리는 4단계의 미친 페인 생활을 6개월 넘게 했다. 친구를 만나면 매일매일 울고 또 울었다. 이런 나를 불쌍하게 혹은 지겹게 여긴 친구가 어둠 속에 은둔하고 있던 내게 책 한 권을 택배로 보냈다. 그 책은 세리 아곱의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였다. 예전에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피식 냉소적으로 웃고 지나갔다. 도대체 저런 책은 어떤 루저가 읽는 거야? 고상하게 사랑받던 교만한 나는 그 책을 읽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운명처럼 그 책을 탐닉했고, 결국 그 후에 실현을 당한 친구들에게 그 책을 줄기차게 선물했다. 그리고 왜 그 책이 미국에서 밀리언셀러가 되었는지를 이해했다.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스스로 깨달은 것은 바로 당신은 남자친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연상되는 여자인가 이다. 오매불망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도대체 언제 와? 내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라고 말하며 짜증내고 화내고 집착하고 결국 들짐승처럼 울부짖다가 늘어진 추리닝을 입고 무시무시하게 번진 화장을 그대로 둔 채 어두운 부엌에서 밥을 비벼 먹을 것 같은 음흉하고 우울한 여자인가? 아니면 생각만 해도 상큼하고 싱그럽고 막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여자인가? 그때 연상회로에 대해 처음으로 자각했다.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매일매일 징징대다가 결국 차였던 나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연상되는 여자였을까? 생각해보니 그렇게나 오랫동안 나를 만나준 게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후에 접한 뇌신경 언어학, 특히 NLP의 대가 토니 로빈스의 에피소드를 읽고 더욱 깨닫게 되었다. 그 에피소드를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이렇다. 만약 남자친구가 신영아, 오빠가 10시에 전화할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에 휘둘려 혹은 환경적인 수많은 변수가 생기거나 남자의 우선순위가 여자의 사고 체계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을 더 중시하다가 10시 30분은커녕 11시, 12시 30분이 지나도록 전화하지 않는다. 여자가 슬슬 짜증이 나고 혼자서 생각의 나래를 펼치다가 분노의 발길질을 해대고 절정에 다다른 분노가 눈물로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쯤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은 여자가 어머 오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허허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은 미친 거 아냐? 지금 몇 시니?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 됐다 끊어 라고 말한다. 나도 그랬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울음으로 답하거나 내내 한숨만 쉬다가 끊은 적도 많았다. 일에 시달리다가 겨우 전화기를 잡은 피곤한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더 피곤했을까. 내가 차인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사람의 뇌 속에 연상회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 왠지 불편하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우울한 일. 처음 생긴 연상회로는 단기기억으로 간다. 단기기억이 반복되면 어디로 갈까? 굵고 강렬한 장기기억으로 간다. 그리고 95%의 무의식에 저장된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참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할지라도 95%의 무의식은 왠지 그녀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무의식 중에 우리 아닌 것 같아 헤어지자라며 통보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기획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해보자. 내가 그 남자에게 일부러 부정적인 연상회로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것인가? 아니다. 나의 속뜻은 바로 내게 좀 더 신경 써주고 더 사랑해줬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